소위 말하는 새벽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박나래 씨는 인간적인 부분들,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좋았느냐, 좋았던 시기도 있었고 행복했던 기억들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효과가 실제로 있어서 두 사람이 눈물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진짜 연예계에 갑자기 엄청난 이슈들이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한동안은 왜 이렇게 연예계 이슈가 없지? 뭐 다룰 만한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조진웅 씨부터 정국 씨부터 이번 박나래 씨까지 엄청나게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자, 일단은 박나래 씨 매니저를 향한 갑질 논란이 사실 이번 사태의 핵심이거든요. 지난 4일에 디스패치를 통해서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폭로가. 하루가 지난 이후에 박나래 씨의 반박을 거쳐서 8일 활동 중단에 대한 공식 입장 오늘 나왔죠. 오늘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오늘 이제 공식 입장을 내서 본인이 이제 안 하겠다,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나래입니다. 지난해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런 퇴사를 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약간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서로가 감정이 쌓여서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했거든요. 그 갈등에 불이 붙었는데 결국 폭로가 나오니까 이제 오해가 쌓이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어째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안과 관련돼서 제가 양측 모두 컨택을 해봤고 양측 컨택을 통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대체 왜 폭로가 터져 나왔느냐, 박나래 씨의 매니저들은 대체 왜 박나래 씨에게 반발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 전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디스패치에서는 지난 4일 이 박나래 씨의 갑질 논란을 폭로한 이후에 일단 이제 주사 이모에 대한 폭로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디스패치 역시 제가 취재한 내용들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딱 주사 이모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주사 이모가 사실은 이번 사안과의 본질과는 가장 멀리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멀리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디스패치에서 다룬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명백하게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주사 이모는 물론 이거니와 박나래 씨 역시 법적 형사적 책임은 피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일단은 국내 일정뿐만 아니라 해외 일정에서도 이 주사 이모가 동행한 정황이 포착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달리는 차 안에서까지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결국은 폐기물 처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게 결국은 주사 이모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술입니다. 박나래 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1년 365일 다 술을 먹는 건 좀 오바스럽고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겠지만 박나래 씨가 거의 대부분의 날을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박나래 씨가 굉장히 인기 개그우먼으로서 촬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한데 매일같이 술을 마시다 보니까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컨디션 조절 등을 통해서 이같이 불법적인 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지만 이번 사안의 진짜 본질은 뭐냐? 주사 이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결국은 박나래 씨가 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지 주사 이모는 사실 부가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처음 취재하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있어요. 뭐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가장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두 매니저는 왜 같은 날 그만둔다고 했을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어요. 만약에 이 두 매니저가 다른 회사를 가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그만두게 되면서 박나래 씨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위해서 뭔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니저들이 정말 다른 회사를 정해놓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인지가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금전적 협박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박나래 씨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그만뒀을 경우, 만약에 1번일 경우에는 금전 요구에 대한 정황 엿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2번일 때는 정말 박나래 씨의 갑질이 있었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그만둘 수 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생활 다 해봐서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무리 절친한 그 동료라고 하더라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만둔다고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인지 확인을 좀 하면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좀 알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근데 취재 과정에서 뜻밖의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뭐냐?
많은 분들이 이 두 매니저가 남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도 역시도 이제 남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당연히 매니저들은 힘든 일이니까 남성분들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두 명 모두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도 편견으로 이 사안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두 분 모두 여성이었고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매니저가 왜 같은 날 동시에 퇴사 의사를 밝혔느냐. 박나래 씨의 입장이 있었죠. 갑작스럽게 가족같이 믿었던 매니저 두 분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굉장히 갑작스러운 퇴사다. 박나래 역시 좀 약간 이 퇴사 당시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부분이 사실이 맞을까? 이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작스럽고 퇴사 당시 박나래 씨가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이 부분은 두 매니저의 퇴사 비하인드 최초 단독 비하인드 단독으로 이제 충격 단독이죠. 좀 웃긴 얘기야. 일단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두 매니저는 11월 19일 날 박나래 씨에게 직접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있죠. 그러니까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직원으로서 가족같이 지냈던 매니저 두 명이 본인에게 와서 그만두겠다라는 퇴사 의사를 전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불쾌할 수 있죠. 박나래 씨는 그 이유도 제대로 몰랐어요. 왜 이들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 매니저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왜냐? 확인해보니까 매니저들은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박나래 씨가 24시간 대기를 시켰대요. 본인이 나래바를 통해서 술자리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누군가 술자리에 이동을 시켜줘야 되든 뭘 하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나래바 파티를 하잖아요. 박나래 씨가 산낙지인가요? 이걸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 갑자기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산낙지를 공수해하러 빨리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파티 준비 및 뒷정리들 전부 매니저들한테 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렇게 사온 재료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실제 비용 이런 것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매니저들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업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해도 사실 이건 업무잖아요. 일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근데 뭐냐? 그 업무를 대기하는 순간에 박나래 씨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강권하거나 또 안주 같은 거 재료들을 제대로 사오지 못하면 불호령이 떨어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술을 관건하는 과정인지 재료를 제대로 못 사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박나래 씨가 화가 나서 술잔을 던졌는데 그 술잔이 소주잔이나 맥주잔이었는 줄 알았는데 와인잔이었다고 합니다. 와인잔이 던져서 그 조각에 손등을 맞아서 응급실까지 찾는 상황이 벌어졌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 일반적으로는 매니저들이 일을 하기 어려울 텐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 매니저는 묵묵히 이걸 견뎠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1년 2개월 동안 계속해서 견뎠고 대략적으로 봐보면 박나래 씨가 지난 소속사 JDB에서 작년 9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올해 11월 달까지 약 1년 3개월인데 1년 3개월 동안 좀 매니저들이 참고 견딘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 뭐가 있죠? 역치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참았던 매니저들의 그 인내심이 11월 8일을 끝으로 끊어졌다. 약간 일종의 이성의 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끝났는데 그때가 언제냐? 나도 신나라는 새 예능이 있었어요. 그때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녹화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인데 오늘 공식적으로 이 프로그램 편성이 불발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1박 2일로는 턱없이 부족한 찐치들의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 1월 방송되는 MBC 신규 예능 나도 신나는 연예계 소문난 절친 박나래 장도연 신기루 화나가 무계획 무설정 무절제 순도 100%의 리얼 여행 버라이어티다. 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11월 8일 날 이 녹화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강원도에서 1박 2일 촬영 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1박 2일로 진행됐으니까 사전에 여행 일정이 픽스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나래 씨에게 매니저 두 사람이 갈 때 필요한 짐이 있으면 꺼내만 두셔라. 그 꺼내만 두면 저희가 그 짐 다 챙길 테니까 꺼내만 달라라고 했더니 박나래 씨가 필요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수일 전부터 계속 수차례 걸쳐 물어봐도 박나래 씨가 필요 없어. 그냥 갈 거다 했는데 마침 11월 8일 날 떠나는 그날 박나래 씨가 갑작스럽게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서 몇 가지를 찾아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와인잔을 찾아달라, 매트를 찾아달라, 조명을 찾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요구를 하는데 그날 마침 박나래 씨의 집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 담당자들, 스태프가 실장 1명과 스태프 2명이 있었는데 박나래 씨가 매니저 2명에게 그거 찾아놔 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상황이었고 매니저 둘은 힘들게 지금 이걸 찾았던 것 같아요. 박나래 씨 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찾았고 찾아도 계속 그게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실 와인잔을 찾아달라, 매트를 찾아달라, 이 내용도 사실은 이게 촬영 과정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박나래 씨의 찐친들과 같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날 현장에서 본인이 뭔가 같이 즐기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 찾았지만 끝내 이 물품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품 못 찾으니까 박나래 씨가 전날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약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박나래 씨 원래 스타일인지 아니면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바로 박나래 씨가 굉장히 많은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찾지 못하느냐. 수차례 질책이 이어졌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듣긴 했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나래 씨의 굉장히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는데 마침 박나래 씨가 헤어샵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 실장과 그 스태프 2명 모두 거의 뭐 초면인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박나래 씨 앞에 질책을 받으니까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만약에 두 매니저가 정말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벌였다면은 두 매니저도 인정을 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출발하기 앞서서 뭘 찾아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찾았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수차례 그 집을 드나들던 매니저들이었지만 집을 찾지 못했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박나래 씨가 계속해서 질책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헤어샵 실장과 두 매니저들 모두 박나래 씨의 지시에 따라서 박나래 씨가 요청한 그 짐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박나래 씨는 이제 촬영 준비를 하고 근데 결국은 다시 한번 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호된 질책이 이어졌다. 요 내용까지 이어졌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박나래 씨가 굉장히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왜 이걸 못 찾느냐. 그리고 본인이 찾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다 말고 온 집을 다 뒤져가지고 찾았는데 결국은 못 찾았다. 그러니까 이거 본인 집에서 못 찾는 짐을 가지고 그 짐을 못 찾았다고 그 두 매니저에게 굉장히 호된 질책을 했던 거죠. 그래서 두 매니저가 사실은 굉장히 이 상황 속에서도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종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크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떤 심정인지 모르겠지만 두 매니저가 이 기화를 계기로 그만두겠다고 결심을 했다. 근데 이번에 화두에 오른 매니저가 여러분들 이제 조금 다른데 한 명은 이사급 대표급이고 또 한 명은 막내급 현장 매니저였는데 이 막내 매니저는 박나래 씨가 작년 9월 달에 JDB 엔터테인먼트를 나왔어요. 나온 이후에 새롭게 채용한 1년 3개월 같이 한 막내 매니저고 여기 이사급은 JDB 때부터 3년간 같이 했다. 이제 아무래도 이 막내 현장 매니저가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수족처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뭘 해야 되니까 이 막내급 매니저는 계속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굉장히 건강한 친구였대요. 이 친구가 약간 운동도 하고 건강한 친구였는데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계속해서 병들어 갔고 뭐 그 배경을 뭐 살펴보니까 매니저들이 거의 5분 대기조였다. 박나래 씨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 대접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에 이거 사고 싶다 하면은 매니저들한테 바로바로 시켰다고 합니다. 뭐 그게 산낙지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명이든 필요하면 매니저들이 바로 가서 사와야 되는 미션을 부여받은 거죠. 그러니까 매니저들 빨리 막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불호령이 떨어지는 이제 현실과 마주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두 매니저가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1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버텼다. 근데 막내급 매니저 입장에서는 더 현장에서 계속 박나래 씨랑 부딪히다 보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사급 매니저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 이사급 매니저가 좀만 더 버텨보자. 더 좋아질 거다. 본인도 이제 박나래 씨한테 잘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박나래 씨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 때문에 좀 버텼는데 이 11월 8일 짐 정리를 계기로 두 사람 모두가 굳게 이제 그만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나래 씨가 1박 2일로 이제 일정을 가다 보니까 당장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만둔다고 하면 박나래 씨 일을 볼 사람이 없으니까 박나래 씨가 현장에서 되게 곤혹스러울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분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에서 그만둔 게 아니고 1박 2일에서 강원도까지 케어를 해주고 그 다음 날인 11월 9일 박나래 씨 집에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모신 뒤에 언니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퇴사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11월 9일 날은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얘네들이 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개월 동안 싸웠던 1년도 넘게 쌓여왔던 마음의 병과 알지도 못하는 헤어샵 스태프들 앞에서 느꼈던 그 모멸감이 어느 정도의 기화가 되면서 한날 한시에 그만두겠다라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 매니저들이 다른 회사를 갈 목적으로 같이 그만뒀다면은 충분히 금전적 요구에 대한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결국 살펴보니까 이 두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금전 요구보다는 그동안 계속해서 버텨왔고 박나래 씨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서로 간의 이견차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그만두게 된 거다. 그래서 이제 박나래 씨가 뭐라고 했냐면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매니저가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에 또 다른 문제로 튀었는데 바로 퇴직금 정산 문제였습니다. 일단 이제 그때 박나래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월 5일 날 박나래 씨가 입장문을 내서 밝힌 바로는 박나래 씨와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2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하였고 당사 이후에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근데 추가적으로 10%를 요구한다? 이것 때문에 이 두 매니저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안 그래도 앞서서 성시경 씨 매니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2의 성시경 사건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 내용 역시 퇴직금 제대로 정산했다. 이거는 사실은 박나래 씨의 입장이었다. 왜냐? 매니저 측에서는 퇴직금의 일부만 줬다. 다 준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매니저들은 덜 받았다고 하고 박나래 씨는 다 줬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의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살펴봤더니 핵심이 뭐였냐? 시간 외 수당.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업무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일반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 한 주에 40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이면은 약 200시간 정도를 일하는데 여기 이제 매니저들의 특성 자체가 뜻하지 않은 업무들이 많은 데다가 특히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술자리에 24시간을 대기했고 개인적인 심부름 같은 것도 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파티 있을 때마다 거의 24시간 내내 대기를 했고 심지어는 26시간을 연속으로 일했다. 이제 매니저들의 입장입니다. 그날 퇴근 이후 당일 출근할 때도 있었다. 이 원래는 최초로 보면은 4-5명이 해야 되는 업무를 2명이서 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퇴사 과정에서 1년 2개월 동안 했던 그 업무 평균 시간을 전부 다 내봤대요. 둘 다 각각 다릅니다. 각각 400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정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 여성 2명이 2배 이상의 일을 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은 디스패치에서 주사 이모에 대해서 다룬 내용인데 잘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 10월 달에만 415시간 34분을 일했습니다. 정확하게 다 따진 거예요. 이게. 개인 심부름 13시간, 나 혼자 산다 개인 심부름 15시간, 나래식 7시간 35분, 개인 심부름 11시간 30분, 구해줘 홈즈 6시간 30분, 나 혼자 산다 13시간 45분, 개인 심부름 11시간 50분, 개인 일정 개인 심부름 구해줘 홈즈 14시간 30분, 개인 심부름 12시간 12분, 나래식 개인 심부름 20시간, 개인 심부름 17시간, 개인 심부름 및 미팅 7시 30분, 코미디 리벤지 제작 발표회 17시간 50분, 개인 일정 개인 심부름 11시간, 나래식 개인 심부름 미팅 20시간, 개인 일정 및 개인 심부름 미팅 13시간, 놀라운 토요일 2회분 개인 심부름 13시간 30분, 나래식 개인 심부름 11시간 5분, 조세호 결혼식 및 개인 심부름 16시간. 이런 이유들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평균 400시간도 넘는 초고강도 업무가 이루어졌잖아요. 이 남성분들도 잘 버티기 힘든데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1년 2개월 동안 1년 3개월 동안 버텼고 퇴직 과정에서 이 내용들만 정리해봐도 이 금액만 최소 5천만 원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박나래 씨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여성 그 매니저 2분 입장에서는 시간의 수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용 처리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상황인데 어떻게 지급됐다고 생각하느냐. 심지어 이런 상황 속에서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줬다고 밝혔으니까 이 두 매니저들이 굉장히 황당하고 좀 놀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들이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이제 소송으로만 진행하겠다 해서 박나래 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는 가압류까지 신청한 배경이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박나래 씨에게 회사 매출 10%를 달라고 한다? 이거에 대한
실체가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고강도의 업무를 시켰다고 해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던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이 10%를 얻기 위해서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금전적 목표로 이걸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될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박나래 씨 소속사에서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여기 보면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사실 이후 내용 때문에 제2의 성시경 사태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아니, 매니저가 업무를 보고 그에 따른 월급만 받으면 되는데 왜 대체 억대가 넘는 돈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 심지어 이제 박나래 소속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했다.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의 규모에 이르게 됐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얘기가 뭐냐면, 수억 원에 이르게 됐다. 그러면 얼마인지 밝혀야죠.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어요. 매니저들이 시간에 수당만 해도 거의 억대에 달하는 수준인데, 시간에 수당 달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합쳐가지고 뭐 1, 2억 된다고 하면은 마치 이제 수억대로 가니까 엄청 큰 금액을 요구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한 내용이었고, 소속사에서는 수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힐 뿐 그 수억 원이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매출 10%는 선을 넘은 거 아니냐, 박나래 씨의 사생활 자료를 근거로 인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오해들이 계속해서 불거졌습니다. 의혹들이 계속 나왔고, 실제로 박나래 씨는 두 매니저를 상대로 용산 경찰서에 공갈 미수 혐의로 두 매니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10%를 요구했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취재 결과 근거가 없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소속사 측에서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나래 씨는 약 이제 9년 동안 같이 했던 이제 JDB 엔터테인먼트와 결별을 했습니다. 박나래 씨가 재계약을 할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재계약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제 협의가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당장 박나래 씨의 일을 봐줄 매니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나래 씨는 당시 JDB에서 일을 보고 있던 S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회사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 S씨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 대신 같이 나가게 되면 표준 계약서에 의거해서 7대3이든 8대2든 계약을 해서 1인 기획사를 하자. 박나래 씨가 S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나 봅니다. 저는 뭐 그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고, 이 S씨가 이와 같은 박나래 씨의 제안에 응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게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박나래 씨는 퇴사하자마자 약속한 표준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S씨가 막상 퇴사를 하고 나니까 당장은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으니까 1년만 좀 기다려달라 라면서 표준 계약서 작성을 미뤘다고 합니다. 대신에 박나래 씨는 약속을 하나 했다고 하는데요. S씨에게 대신 매달 월급 5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회사 수익의 10%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씨는 이와 같은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일단 매달 5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300만 원 좀 넘는 돈을 지급했고, 회사 수익의 10% 역시도 공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퇴사 과정 속에서 S씨와 막내 매니저가 퇴직금과 본인이 받아야 될 10%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속사에서 곧바로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했고 회사 10%에 달하는 매출을 요구했다고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해당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일단은 디스패치 기사가 나온 게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박나래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락이 온 거예요. 계속 이제 합의를 보고 싶다 연락이 왔고, 이 과정에서 박나래 씨 어머니가 두 매니저들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계좌에 2천만 원 입금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서로 입장 조율을 하자라고 해서 얘기를 서로 들었고, 이 과정에서 저번에 얘기했던 그 10%도 달라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합의문 같은 게 오고 갔나 봐요. 합의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볼 건지 달라고 했는데, 결국 그 합의문을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이어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냥 각자 할 수 있는 길을 하자라고 합의를 결렬한 그 순간 언론사에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곧바로 기사가 나왔다. 주식회사 안팎입니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박나래 씨와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2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하였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했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서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습니다. 박나래 씨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당사와 박나래 씨는 운영상 부족했던 부분을 인지하고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박나래 씨는 큰 로펌을 선임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2천만 원 준 것도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해당 매니저들이 곧바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S씨와 막내 매니저가 퇴사 과정에서 요구했던 10%는 사실 막내 매니저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그 S씨 이사급 매니저가 최초로 박나래 씨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이런 기사가 터져 나왔다. 미등록 허위 보건건 추가적으로 나왔죠. 뭐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해서 허위 보고를 했다. 최근 문제가 됐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한 직원이 담당한 부분이었다.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진짜 허위 보고를 했다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이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9월달에 대한민국 연예계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논란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당시 마땅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고 소속사를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옥주현 씨를 비롯한 다수의 연예인들이 미등록인 상태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박나래 씨 소속사 엠파크 역시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엠파크 역시 미등록인 상태로 운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미등록인으로 운영됐던 회사들은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그냥 쳐보기만 하면 다 나오니까. 그런데 마침 또 박나래 씨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사안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사안이 뭐냐? 엠파크라는 회사 이름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도 쳐보면 잘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회사 이름 자체를 모르니까 검색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관련 기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인지한 매니저 S씨가 이를 좀 등록을 해야 된다. 서류를 달라. 빨리 진행하자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건의를 했다는 의미가 뭐냐? 미등록이었던 상태잖아요. 왜 미등록이었느냐? 이 엠파크라는 회사 자체가 박나래 씨 어머니와 박나래 씨 이름으로 2018년 7월 23일 설립이 됐다는 겁니다. 무려 7년 동안 운영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주 목적 역시 행사 대행업, 에이전시업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연관 사업이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업들을 진행했고 이와 관련된 금액 역시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9월까지 미등록인 상태로 운영됐다. 매니저 S씨가 이걸 빨리 등록해야 될 것 같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회사 대표였다는 겁니다. 뭐냐?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을 하려면 필요 서류들이 있다. 가장 핵심적인 서류 중에 하나가 범죄 경력 조회서입니다. 이 자료가 필요한데 박나래 씨 어머니가 60대가 넘으신 나이고 특히나 이 어머니가 목포에 계시다 보니까 매니저가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같이 가서 끊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빨리 범죄 경력 조회서를 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도 급해가지고 어떻게 이러저렇게 해보는데 그 서류를 구비할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박나래 씨가 이 사안을 인지한 이후 빨리 등록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한 케이스는 있지만 회사의 대표인 어머님이 범죄 경력 조회서를 실질적으로 제출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등록이 안 된 상태로 운영이 됐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있었다는 그 허위 보고에 대해서는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관련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이후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에 두 매니저들을 향해서 박나래 씨가 대대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매니저들의 횡령 정황도 있었고 허위 보고도 있었고 매출의 10%까지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두 명을 상대로 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뜻이 뭐냐? 두 매니저들이 요구한 뭔가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그거를 공갈이라고 판단했던 거고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6일과 7일 사이에 박나래 씨의 주사이모 사태가 터졌어요. 매니저들이 최초 단순하게 상해 폭행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굉장히 강대강으로 갔다. 근데 주사이모 사태가 터진 이후에 박나래 씨가 한 발 물러서서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경 박나래 씨가 매니저 S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만나자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마침 당일 S씨 역시 지인들과 술을 한잔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술을 안 마시다가 이날 좀 괴로웠는지 지인들과 술을 한잔 마셨
마셨는데 술을 마신 데다가 그래도 3년 넘게 박나래 씨와 함께했던 인물 아닙니까? 박나래 씨가 직접 전화해서 한번 보자, 합의할 생각이 있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새벽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래서 이 매니저 S씨는 홀로 이태원에 있는 박나래 씨의 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 시각은 오전 3시. 그래서 당시 매니저 S씨는 본인이 혼자 갔더니 현장에는 박나래 씨를 비롯한 관계자 2명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총 4명이서 함께 대화를 했다. 어찌됐건 매니저 S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남 자체에 대해서 박나래 씨가 직접 만나자고 했고 합의 의사가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빨리 마무리 짓겠다. 반면 박나래 씨는 인간적인 부분인 감정 해소, 어찌됐건 본인의 갑질로 인해서 매니저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 감정 해소와 사과, 이 부분에 중점을 뒀다. 그러다 보니까 양측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랐잖아요. S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일을 빨리 해결지어서 끝내고 싶은 목적이었는데 박나래 씨는 인간적인 부분들,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좋았느냐, 좋았던 시기도 있었고 행복했던 기억들도 있지 않느냐,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함께 자리를 즐기고 뭐 맥주도 한잔 하면서, 물론 이제 S씨는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박나래 씨도 술을 한잔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오갔다. 다만 문제는 뭐냐? S씨 입장에서는 협의가 먼저였다. 감정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던 박나래 씨와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했던 S씨 간의 간극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양측 간에 큰 소득 없이 대화가 마무리됐다. 그래서 이 대화가 오전 3시경부터 시작돼서 오전 6시경 마무리가 됐다.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합의에 대해서 어떤 소득도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채 그냥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잠이 들고 오후 2시경 기상을 했는데, 기상하고 나서 굉장히 놀랐던 거죠. 왜냐? 그날 오전 11시에 박나래 씨가 본인의 입장문을 올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해당 매니저와 불신과 갈등을 해소했다. S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는 좋았지만 본인의 목적 자체는 합의에 이르러서 빨리 이 갈등을 종식시키고 끝내는데 의미를 뒀는데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큰 소득이 없다고 생각해서 잤는데 박나래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리니까 또 다른 이해 당사자가 있잖아요. 변호사와 그 또 다른 막내 매니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 내용이 언론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자간에. 물론 그러면 일방적으로 박나래 씨가 올렸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박나래 씨가 새벽 회동 과정에서 합의문을 올리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 서로 오해가 쌓였다. 이 부분까지는 있었는데 저희 사이에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얘기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그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새벽 회동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잘 풀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니저들의 입장은 원론적이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빨리 이걸 정리해야 된다.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 퇴직금 못 받은 거나 관련된 비용들이나 미정상금이나 내가 받아야 될 돈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빠르게 시일 내에 끝내자고 하니까 박나래 씨가 굉장히 당황했다. 그래서 오후 5시경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서로 간에 밀고 당기기가 계속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 씨가 인간적인 괴로움 같은 걸 또 호소를 했나 봐요. 어찌됐건 박나래 씨는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양측 간의 간극은 너무 컸다. 그래서 오후 10시경을 기점으로 대화 끝. 결국 법적으로 해결하자. 합의가 무산됐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들은 아무런 무리 없이 그동안 제출했던 고소장을 진행된 상황이고 배당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박나래 씨도 이 관련해서 입건됨에 따라서 향후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